꽃까지 펴가지고 이뻐. 맛이 엄청 깊어집니다. 요런 게 진짜 비싼 한정식 집들의 특징이죠. 이런 것들 쓰는 거. 여러분 뭐 먹을 거 없나 하고 냉장고 열어보면 딱히 만들어 먹을 재료가 애매하죠. 그런데 그런 날 있잖아요. 파 반 토막 있고 두부 조금, 버섯 조금, 재료들이 조금씩 남아있는 날.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그럴 때 제 주위 분들은 외식하거나 그냥 배달을 시켜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이런 날 배달이나 외식하지 않습니다. 그냥 전골로 끓여버려요. 맛있는 육수 하나만 있으면 완전히 되거든요. 오늘은 하나만 있으면 되는 이 맛있는 육수 간단하게 내는 방법으로 손님 싸게 내면 더 그럴싸하게 보이는 전골 레시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지인분들도 이거 하나만 바꿔보라고 했더니 맛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그런 좋은 경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MSG나 이런 거 전혀 안 쓰고 정말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릴 거니까 오늘도 끝까지 시청하시고 좋은 꿀팁 레시피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진짜 엄청 너무 쉬울 건데 오늘은 너무 쉬운 거를 좀 할 거라서 제가 이제 아는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니까 많은 분들이 의외로 집에서 전골이나 샤브샤브를 할 때 육수를 내는 걸 어려워하더라고요. 뭐 육수 맛있게 내겠다고 양파, 뭐 대파, 뭐 뿌리 뭐 다 살 수가 없잖아요. 전골이 해놓고 식탁 중간에 딱 놔두면 굉장한 존재감을 주죠. 저희 예전에 직원 중에서도 부산에 살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전골 같은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 친구 때문에 저는 전골을 엄청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전골을 좀 맛있게 한다고 하는데 주위 분들이 제 전공은 아니지만 하게 된 게 그 친구 영향도 있습니다. 덕이라고 하면 덕일 수도 있고 그냥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약간 그 친구의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골은 한두 명에서만 먹기에는 준비하기 좀 그렇잖아요. 재료는 많이 넣으면 좋은데 재료도 우리가 항상 살 수가 없으니까 한 번씩 이렇게 요리 싹 한번 해주고 조금씩 재료가 남아있을 때 오늘처럼 이렇게 조금씩 다 남아있어요. 이것도 뭐 먹을까 해서 달콤이 양배추 한림읍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거 이번에 품종개량 돼가지고 나온 건데 이 양배추 자체만으로도 엄청 달아요. 저번에 쓴 당근도 있고 청양고추도 한 2개 남았고 양파도 1개 남았고 미나리도 먹다가 좀 남았고 이럴 때 전골로 한번 야채 듬뿍 먹자는 거죠. 무 같은 경우도 오늘 있으니까 쓰는 거지 솔직히 없어도 됩니다. 오늘은 손질만 하면 끝나요. 내가 집에 어떤 야채가 있는지에 따라서 재료에 손질만 하면 되는데 전골은 제가 예전에 우리 직원분이랑 하면서 느꼈는데 처음부터 세팅을 해야 돼요. 무 같은 경우는 많이 안 씁니다. 없어도 돼요. 한 요 정도만 해가지고 육수를 좀 내주면서 나중에 말캉말캉하게 살캉살캉하게 먹을 거기 때문에 요 정도만 쓰고 이렇게 한번 쓸 때마다 물도 한 번씩 닦아가지고 다시 넣어줘야지 무 같은 게 컨디션이 안 좋아지진 않겠죠. 무는 육수 낼 정도로 해가지고 육수를 끓일 무 넣고 무에서 그래도 약간의 단맛이 좀 나오면 국물이 맛있어지니까 찬물부터 끓일 거거든요. 전골 육수를 만들 때 좀 넉넉하게 만들어 두세요. 남은 육수는 나중에 다른 국으로 이용할 수도 있으니까 이때 해주시는 게 좋아요. 한 번에 눈곱 2리터까지 물 2리터 받을 거예요. 2리터. 자 2리터 딱 맞췄고 여기에서 양파 껍질이라든지 대파 같은 거 넣고 육수 뽑을 게 아니라 자 뭐죠? 제가 좋아하는 짜잔! 오늘 밀라이트 3분 육수로 250에 한 알이란 말이죠. 8개 250cc 하나니까 8알 넣습니다. 뒤에서 끓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 넣으면 끝납니다. 오늘은 다른 간 따로 안 할 거예요. 이제 이 상태로 DP를 하면서 해야 돼요. 이쁘게. 양배추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주 한림읍에서 나온 달콤이 양배추 훨씬 맛있어요. 전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샀지만은 구하실 수 있으면 구하시면 좋습니다. 양배추 겉껍질을 사용하실 때는 겉껍질은 세척을 하셔야 되고 한 3장 이상 벗기신 다음에 사용하실 분들은 딱히 물로 세척 안 해도 되는데 저는 안 그래도 작은 양배추여가지고 겉껍질도 사용을 할 겁니다. 3장만 씻어야 되는 부분 딱 3장만 사용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그때도 알려드렸는데 양배추 세척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는데 양배추 이게 이렇게 동그랗게 생기는 게 결구라고 합니다. 결구. 원래는 양배추가 이렇게 펼쳐져 있어요. 근데 여기에 100일 정도가 지나면은 이런 결구가 딱 생겨가지고 양배추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양배추를 키울 때 농약을 애가 없을 때 쳐요. 그게 마지막 농약이에요. 100일 이후로는 안 치거든요. 그러면 애는
농약을 한 방울도 안 닿은 아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꾸 여기에 농약 있다고 말하는데 이걸 기르는 방법을 모르는 밑도 끝도 없는 부분들이 하는 말이고, 이거 없는 상태에서 농약이 끝나고 더 이상 이제 벌레가 안 먹으니까 얘가 딱 나오는 거. 그리고 얘는 처음부터 막 이렇게 깡깡하게 손가락도 안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단단하기 때문에 안쪽에 벌레도 거의 없어요. 간혹 가다가 나비벌레가 한 번씩 있을 수 있는데 그는 엄청나게 드문 경우고, 양배추 세척에 대해서 너무 빡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리지만 레시피만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런 재료 고를 때, 또 어떻게 섭취해야 될 때 어떤 기준으로 먹어야 되는지를 알려드리는 거니까. 겉껍질은 식이섬유가 많고 좀 질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 중간에 있는 이 심지는 단단하겠죠. 차라리 채를 썰어가지고 씹기가 좀 편하게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좋겠죠. 이렇게 안쪽 하얀색 부분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드셔도 됩니다. 달콤이 양배추 하나 먹어볼까요? 조금 달아요. 달아. 맛있습니다. 이런 머리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거를 어떻게 계속 만들어내지? 농업에 종사하시는 이런 개량하시는 분들 보면 대단합니다. 정말 천재 같아. 좀 안 좋은 부분만 제거하고 다 쓰시면 돼요. 양배추나 야채 같은 거 할 때도 육안으로 봤을 때 딱 안 좋은 부분만 버리시면 됩니다. 양배추를 식초물에 담그는 경우가 있어요. 농약이 걱정된다고. 양배추가 위를 좋게 해주는 게 어떤 것 때문이죠? 비타민은 수용성이기 때문에 식초물에 녹아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양배추를 몸에 좋으려고 먹었는데 식초물에다가 괜한 농약 걱정 때문에 담궜다가 영양가가 하나도 없는 양배추를 먹게 된다. 오늘도 여러분들 좋은 거 알려드린 것 같은데 약간 건방졌어. 저처럼 전골 같은 거 할 때는 동그랗게 한번 놓으면 되는 거니까, 비타민 U는 수용성이라서 식초에 담가버리면 다 녹아버려요. 그래서 절대 양배추를 식초물에 담그는 행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저번에 쓰고 남았던 백화고, 강원도 영천에서 온 분계선인가? 분계선. 너무 공부를 안 하나? 그래서 거기 근처에서 자란 거여가지고 백화고 향이 진짜 정말 좋아요. 또 2개는 남겼다가 이거는 밥에 먹어야지. 오늘은 백화고도 좋지만 송화버섯을 많이 넣을 거예요. 송화버섯이 쫄깃쫄깃하게 맛있으니까. 이 꼭다리는 아래쪽은, 제일 끝에 쪽은 조금 단단하니까 그쪽은 좀 제거하시고. 오늘은 냄비가 셰프인 드림엔즈의 소테입니다. 소테팬 2리터짜리. 저는 전골을 먹을 때는 이게 좋아요. 이게 더 쫄깃쫄깃하잖아요. 이렇게 슬라이스보다. 그래서 좀 두껍게 해가지고 이렇게, 네, 이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식감이 훨씬 좋더라고요. 이런 버섯이 없으면은 하나로마트나 마트 가가지고 맛있는 버섯으로 하시면 되죠. 제가 개인적으로 버섯을 굉장히 좋아해요. 예전에도 라이브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소고기를 굽든지 뭐 하든지 저는 항상 버섯을 먹잖아요. 어우, 송화버섯을 왕창 넣어야지. 지금 육수를 이 양보다 훨씬 더 넉넉하게 끓이고 있으니까 너무 이쁘게 생기지 않았나요? 양양양양양. 약간 버섯나라 같아. 되게 이뻐요. 다시 남은 거는 또 진공으로 보관을 하고, 송화버섯도 동일하게 꼭지만 따주시고, 꼭지를 딸 때도 이쪽에도 살짝 한쪽을 들어가면서 따면은 자연스럽게 딱 벗겨져요. 이렇게 손으로 한쪽을 딱 들어가지고 벌리시면 이렇게 따집니다. 송화버섯도 바로 넣어놓고, 이렇게 준비하면서도 바로바로 이렇게 정리하면서 하시면 재료들이 컨디션이 유지가 되잖아요. 그러면 또 나중에 사용할 수 있으니까 항상 이런 건 습관 들이시는 게 좋아요. 자, 이쪽에 하나 놨으니까 또 이쪽 반대쪽에 하나 놔야지 모양이 좀 얼추 맞겠죠? 꼭다리는 동일하게 슬라이스 하시고, 뒤에 이제 육수가 살짝씩 올라왔는데, 그러면 증발되지 않게 되도록이면 뚜껑을 닫아가지고 약불로 끓여주시면 됩니다. 무에서 단맛이 은근하게 나오게끔. 괜히 팔팔 끓여가지고 증발해버리면 아깝잖아요. 애써 육수 냈는데. 또 송화버섯은 조금 두껍게 슬라이스 할게요. 한 5mm에서 1cm 사이로. 버섯이 서로 다른데 식감이 같아버리면 차별점이 없으니까 두껍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쫙 놔두면, 양배추 자르고 버섯만 잘라는데도 이렇게 그냥 느낌이 나오죠. 좋아. 냉장고 파먹기의 날이 정말 재밌는 날 같아요. 저한테는, 요리하는 사람한테는. 이것도 뭐 좋은 건 아니고, 저번에 마트 갔더니 할인 행사 하더라고요. 적양파도. 근데 적양파 같은 거 색깔 내면 이쁘니까 적양파로 오늘은 해주겠습니다. 심지는 제거를 하는 게 좋고, 양파의 심지도 항상 제거를 하는 습관. 되도록이면. 이런 전골 같은 데는 특히 국물 맛이 양파 심지랑 마늘의 심지 때문에 약간 애매하게 될 수가 있으니까 크게 슬라이스 해가지고, 이거를 좀 많아 보여야 되니까 색감이
손으로 좀 깨주시고. 전골은 진짜 손님들 초대 음식으로 좋은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전골하고 좀 괜찮은 요리 몇 개만 하면 그냥 이야 잘 차렸다 하더라고요 다. 양파 잘랐고 저번에 기억나시려나 모르겠지만 저희 당근 쓰다가 한번 남았었죠. 우리 당근 언제 썼지? 당근이요? 하트, 갈비 그때가 마지막에 좀. 그건가? 그지? 저희 갈비찜 할 때 썼던 당근인데 제가 한 번도 안 열어봤더니 신선하게 지금 남아있거든요. 이런 것도 먹어주면 좋다. 냉장고 파먹게 하는 거니까. 아, 이 육수가 향이 너무 좋은데? 그지? 향 나? 지금 나요. 진한 멸치향이 나잖아. 확실히. 오! 멸치 이런 느낌. 아우, 향이 너무 좋은데? 아주 약불, 아주 약불. 어우, 무랑 섞이니까, 어우, 너무 좋다. 당근도 평상시에는 뭐 라페 빼고는 많이 안 먹으니까 이럴 때 남은 거 왕창 먹기. 그래도 전골을 할 때는 이렇게 자를 때도 되도록이면 오와 열을 좀 맞춰가면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세팅하기 편해요. 중구난방으로 했다가 마지막에 맞추려면 양파는 이렇게 있는 게 더 이쁘지만 당근이랑 딱 봤을 때 좀 화사하게 보이게끔 하는 것들은 오과 열을 맞춰주는 게 좀 더 좋아요. 이런 것들도 평상시에 가족들끼리 아니면 나 혼자 먹을 때라도 연습하시면 해두시면 손님들 왔을 때 바로 이제 진가를 발휘할 수 있으니까 이제 뭐 거의 다 됐습니다. 끝났어요. 끝났어. 할 게 없으니까. 그죠? 당근, 백화고, 달콤이 양배추, 송화버섯, 이거 적양파까지. 청양고추는 3개가 또 남았으니까 오늘은 냉장고 파먹기 한 날이니까 이 3개 다 쓸 거예요. 너무 세긴가? 우리 여러분 제가 계속 말하지만 육수불 약불로 하세요. 약불로. 저는 찌개나 국에 들어있는 청양고추 잘 안 먹거든요. 솔직하게. 약간 타각사각한 탱글탱글한 그런 식감이 사라지면 저는 청양고추 안 먹어요. 그냥 매운맛만 내고 버리는데 여러분은 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국이나 찌개 같은 데 있는 청양고추 드세요 혹시? 저만 안 먹나? 마늘은 넉넉하게 15개 항상 이 꼭지 잘라주시고 이쪽은 식감이 안 좋고 끓이니까 상관은 없을 수 있겠지만 간혹 가다가 약간 배앓이를 할 수 있는 게 있어서 오늘은 자를 게 아니라서 그냥 눌러가지고만 할 거라서 마늘도 지금 넉넉하게 넣는 건 알리오 올리오 해 먹으려고 사놨다가 알리오 올리오 안 해 먹어가지고 지금 그런 거죠. 마늘은 그냥 이렇게 칼로 통 이렇게만 해가지고 국물을 빼줄 겁니다. 통 계속 통이네. 할 말이 없네. 통만 해가지고 준비를 하시고 여기에 이제 살짝 양파 옆에다가 존재감을 보이라고. 아예 안 보이면 아까우니까. 집에서 저번에 밤에 혼자 소고기 구워 먹다가 고기만 먹으면 안 되니까 제가 미나리를 좀 샀거든요. 미나리는 해독에 좋으니까 한 줌 정도 이렇게 넣을게요. 미나리는 3등분 해야 되겠다. 3등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청양고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양쪽에 색깔을 잘 맞춰야 되죠. 여러분 전골은 약간 뽀대가 나야 돼요. 뽀대가 안 나면 칼질을 열심히 한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자, 칼질은 이제 다 했어요. 다 했으니까 칼은 정리를 해두고 도마는 바로바로 항상 닦아가지고 물기 제거하시고 보관해 주시면 돼요. 항상 물기 잘 닦기 항상 여러분 아시겠죠? 자, 이제는 다 95% 완성됐습니다. 짠. 단백질을 좀 먹어야 되니까 한우 홍두깨살을 좀 사왔어요. 육전용이죠. 육전용 평상시에는 지금 보시면 홍두깨살 이렇게 있거든요. 이 상태로 홍두깨살 같은 거 이렇게 해주면 아 고맙다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진열된 홍두깨살로 뭐 할까요? 뭐 하려고 갑자기 제가 뜸을 들일까요? 자, 여러분 마셔보십시오. 제가 뭘 하려고 홍두깨살로 갑자기 요러나. 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썰어져 있으면 끝에서부터 아래쪽 한쪽을 조여가면서 롤링을 하면 돼요. 살짝 사선으로 롤링을 하면 이렇게 고깃꽃이 만들어져요. 고깃꽃. 손님 왔을 때는 이렇게 꽃말이 같은 거 하시면은 손님들이 엄청 좋아하겠죠. 우아하겠죠. 이게 안 되면 홍두깨살을 이렇게 썰어달라고 하세요. 꽃까지 펴가지고 아 이쁘지? 꽃 잘 폈지? 모아져 있는 꽃을 3방향 정도만 이렇게 길게 펼치시면은 진짜 꽃처럼 나와요. 이게 팁이거든요. 미나리를 중간에 넣어가지고 꽃 수술처럼 할 수 있긴 한데 그럴싸하지 않니? 손님 초대 요리로 이만한 게 없다니까 진짜. 여러분 냉장고 파먹을 때 이런 걸로 한번 해보시면 정말 좋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안 보셨던 그런 느낌일 수 있어요. 육수는 불 끄시고 전골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서 먹어야 되잖아요. 하면서 빨리 익은 것부터 집어먹는 게 맛이니까. 우선 끓이기 전에 끓이는 것도 좋지만 양념장 찍어 먹을 거 하나 만들면 좋잖아요. 그냥 먹어도 맛있는데 양념장에다 먹으면 더 맛있으니까 양념장을 간단하게 하나만
양념장 만들 때 중요한 거는 알룰로스랑 간장. 오늘은 숟가락으로 알려드려야지. 자, 집에 있는 밥 숟가락으로 하나만. 알룰로스는 선택하셔도 됩니다. 절반. 여기에 이걸 맛있게 해줄게 이거죠. 우리 채널에 있는 분들은 가지고 있는 블루베리 와인 식초 하나. 이거 섞어가지고 맥상이니까 쉽잖아요. 인원수에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너무 쉽지 않나요 이거? 여기다가 포인트를 줘야 되니까 참기름 절반. 참기름 너무 많이 하면 이게 쓴맛 나요. 아시겠죠? 이렇게 장 하나 만들고 또 하나는 이건 더 쉬워요. 간장 하나, 참기름 반 개, 물 반 개. 솔직히 제가 좋아하는 건 이겁니다. 간장하고 참기름하고 물로만 한 거. 저는 이걸 더 좋아하거든요. 통깨를 살짝만 넣어주시고, 자 이렇게 소금으로 만들어가지고 절반씩 넣어주면 맛있게 즐길 수 있고요. 여기다가 겨자라든지 와사비는 취향껏 넣으시면 됩니다. 이걸 기본 베이스로 잡으시고 가져가시면 돼요. 저는 좀 매콤한 걸 좋아하니까 페페론치노 같은 경우 이 식초 넣은 곳에는 안 어울리고 식초를 넣지 않은 곳, 참기름하고 물하고 간장만 한 곳에는 어울리거든요. 이게 손 매우니까 오늘은 가위로 해야지. 넣어주시면 색감도 이뻐지고 정말 맛있는 간장 양념이 됩니다. 양념장도 완성이 됐고요. 이제 전골을 마무리해 볼까요? 버너 준비하시고 냄비를 가져와야죠. 애가 주인공인데. 손님들 오실 때 똑같이 하시겠죠 여러분? 냄비 이렇게 올리셔가지고. 전골은 손님이 온 후에 끓이시는 게 좋습니다. 손님 도착하고 가벼운 음식을 드시는 도중에 그 다음에 나와야 돼요. 육수 향이 너무 좋은데 지금. 불을 켜 놓으셔도 됩니다. 통오중이라서 시간을 받는 게 있으니까 가열되는데. 무는 나중에 더 익은 다음에 먹어도 되니까 육수를 버섯 쪽으로 흘려내려 보내는 게 좋습니다. 이것도 팁인데 버섯 쪽은 조밀도가 약하기 때문에 이런 소스 같은 거 위에서 뿌릴 때 육수 같은 거 넘치는 게 좀 적어요. 다른 재료 쪽에 비해서. 제가 이때까지 경험담으로. 좋은데. 예전에 제가 유튜브 처음 시작할 때 나중에 전골까지 알려드린 날이 올려나 했는데 왔네요. 오늘이 그날입니다. 그리고 국물이 팔팔 넘치지 않게 냄비에 3분의 2 조금 넘을 정도까지만 올리시고 가득은 올리시면 안 돼요. 이게 다 넘쳐가지고 튀겨버리니까. 자, 다 끝났습니다. 이제 기호에 맞게끔 위에 후추 같은 경우 뿌려주시면 좋겠죠. 넉넉하게 후추. 또 팁을 드리자면 이런 거 버섯 분말 같은 경우 반 숟가락만 넣으면 맛이 엄청 깊어집니다. 요런 게 이제 진짜 비싼 한정식 집들의 특징이죠. 이런 것들 쓰는 거. 거기는 대부분 이런 거를 직접 갈아 쓰는데 말려가지고 우리는 그러기는 너무 힘드니까 그냥 요런 제품으로 쓰시면 됩니다. 이런 제품이 믿기가 어려우시고 시간이 좀 많으신 분들은 식품 건조기에다가 버섯 이렇게 말려가지고 직접 가셔도 됩니다. 저는 근데 저거를 말리고 갈 시간이 없어서 사서 쓰는 겁니다. 전 전골할 때 육수에다 다 따여놓고 했는데 확실히 지금 하시는 방법 이거는 경력이 쌓여야지 이런 생각도 하는 거예요. 시그널님이 못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다 못 하시면 되는 생각은 요리를 많이 해봐야지 응용도 하는 거지. 저는 저희 직원들 제가 하도 많이 이렇게 경험을 해봤다 보니까 근데 요리를 하다 보면은 그게 점점 늘어요. 확실히 확 늘어요. 어느 순간 재료를 자르는 순서부터 어떻게 나열을 해놔야겠다, 자른 재료는 어떻게 놔둬야겠다, 이런 것들이 다 늡니다. 처음에는. 근데 그런 거를 다 컨트롤하기는 당연히 어려운 거예요. 됐어, 정리 다 했고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이쪽이 먼저 끓어오르는데 잠깐만. 그러면 냄비를 살짝 이쪽으로. 됐어요. 먹을 생각에 기분이 좋아졌어요. 지금 끓으면서 시간별로 이렇게 바뀌어지잖아요. 이 전골의 맛은 그런 거죠. 빨리 익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이렇게 뒤적이다가 살짝 익은 거 한번부터 먹는 재미죠. 먹다 보면은 버섯 같은 경우에 천천히 이제 육수가 나오면 더 맛있어지겠죠. 이렇게 끓일 때 버섯이랑 마늘 이런 것들은 좀 담가 두시는 게 더 좋아요. 육수가 잘 나오게. 양배추부터 먹겠구만요. 먼저 한번 먹어볼게요. 야, 육수 기가 막힙니다. 무하고 3분 육수밖에 안 했는데 이렇게 맑고 맛있다고? 야, 이게 점점점 깊어질 거잖아요. 그죠? 팔팔 끓기 시작하면 중불에서 중약불, 통 5중이니까 열이 계속 보관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좋은 걸 쓰는 거니까 칼칼한 맛도 딱 좋고 정말 지금 너무 맛있거든요.
이제 익은 것부터 먹어야지. 버섯이랑 양배추랑 미나리부터 소스에다가 먹어볼게요. 참기름하고 페페론치노, 물하고 간장 넣은 거. 역시 이건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맛. 제가 사랑하는 맛입니다. 이 간장은. 저는 만두 뭐고 다 이 간장에다 먹거든요. 로빈이 사랑하는 맛. 달콤이 양배추가 더 맛있는 건가? 너무 맛있는데? 확실히 마지막에 버섯 분말을 넣었으니까 진짜 비싼 한정식 집에서 신선로 같은 데 나오는 그런 맛이에요. 저희끼리 먹는 거니까 제가 젓가락 이런 담궈서 먹는 거니까 뭐라 하시지 마세요. 어차피 제가 먹는 거니까. 버섯도 송화버섯. 이거 이렇게 맛있을 거야. 이번에는 백화고 먹습니다. 백화고. 강원도 영천의 백화고. 자. 맛있어요. 엄청 맛있어요. 여러분 엄청 맛있습니다. 피디님하고 또 이제 한번 먹어볼까요? 또 자기 좋아하겠다. 국물이 엄청 깨끗해. 진짜 육수가 너무 깨끗하고 맛있어. 야, 이게 확실히 전골이라는 게 웃기잖아요. 1분 전에 먹었을 때랑 1분 뒤에 사진 찍고 먹었을 때랑 고기랑 야채에서 버섯에서 육수가 나오면서 1분 만에 확 진해졌었거든요. 지금 뭐지? 야, 너무 맛있는데. 버섯 꼬다리. 야, 이것도 진짜 손님들 오셨을 때 해주시고 또 엄청나겠구만. 국물을 지금 많이 먹으면 안 돼. 점점 진해지니까. 조금씩. 이제 같이 먹으니까 A 차려가지고 먹어야지. 냄새가. 먹어봐. 진짜 엄청 깨끗하고 맛있다니까. 맛있지. 제가 딱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깔끔하고 진한 맛. 진짜 비싼 식당에서 나오는 네. 그런 맛이잖아 이게. 식당 가면 돈 많이 줘야겠는데요. 그러니까 미나리. 고기는 절반씩 찢어 먹는 게 나을 것 같아. 네. 홍두깨살이어가지고 막 부드러운 부위는 아니라서. 백화고가 진짜 식감이 너무 좋아. 국물은 알아서 떠드시고. 저도 이제 같이 먹으니까 그릇으로 다시 얌전히 해먹겠습니다. 진짜 기가 막히지 않냐? 이거 이 두 개 다른 거죠. 이거는 식초가 좀 들어간 거고 이거 안 들어간 건데 이게 내 스타일,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들 좋아하시는 스타일. 마지막에 버섯 분말을 넣었더니 진짜 엄청 풍부했어 맛이. 진짜 이게 그냥 농담하는 게 아니라 엄청 비싼 돈 주고 먹어야 될 맛이지. 진짜로. 진짜로 식당에서는 일반 식당에서는 낼 수 없는 맛. 일반 식당에서 이렇게 내려면 육수만 해가지고 한두 시간씩 뽑아야 될 거야 진짜. 근데 그게 진짜 가스비에 재료 막 10개씩 넣고 우리는 게 일이잖아. 자, 여러분. 아니 이게 지금 뜨거운데 맛있으니까 빨리 먹고 싶어가지고 숟가락이 지금 급해진다니까요. 너무 깨끗하고 너무 맛있는데? 버섯 안에 국물이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너무 맛있어요. 어때? 양념장은? 이번 식초 있는 거 살짝. 얘는 그냥 딱 아는 맛 응. 주고 그것도 아는 맛이야. 살짝 새콤한 게 맛있어요. 그게 블루베리 식초 들어갔으니까 살짝 고급스러웠으니까 맛있지. 그 향이 달라서 그냥 새콤한 맛이 아니라서. 여러분 근데 홍두깨살은 좀 더 얇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사온 건 좀 두꺼워서 좀 질겨워요. 홍두깨살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얇게 썰어달라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홍두깨살은 확실히 고기 향이 확실하네. 소고기 향이 많이 나네. 딱 그 육전 해먹는 그. 그러니까 가열해가지고 먹어야 되는데. 야 진짜 맛있다. 그렇지? 그 향이 확 나지? 여기 향이 확 있어요. 좀 기름기 있는 거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차돌박에 넣어가지고 드시면 되고요. 아시겠죠? 야 국물 진짜 맛있다. 근데 고기보다 버섯이 훨씬 맛있어요. 나도 고기는 원래 고기를 좋아하잖아 나도. 근데 백화고랑 송화버섯이 훨씬 맛있다 진짜. 이 버섯 향이 더 진하니까. 제가 오늘 이 전골을 원래 아시겠지만 제가 연두도 쓰고 액젓도 쓰고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양념을 이 육수로만 내는 법을 알려드린 이유가 지금 영화의 놀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어떤 걸 맛있는 걸 만들어도 이걸 내가 따라하면 좀 맛이 떨어지는데 그거를 아예 없애드리려고. 그래서 저거 하나밖에 안 쓴 거예요. 솔직히 제가 지금 이 국물을 더 맛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 충분하지만은. 근데 그러면 또 이제 연두 들어가고 밸런스 맞춰야 되니까 점점점 난이도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레시피는 요리를 시작한 지 뭐 오래 안 되신 분들도 따라 하실 수 있게끔 만든 겁니다. 오늘 정말 맛있습니다 진짜. 야 여기다가 제가 이제 한 잔 먹는다면 깨끗한 맑은 사케? 뭘 끄덕여도 모르잖아. 자기는 술 얘기할 때는 끼지 마. 무알콜이면서 어떻게 안다고. 근데 주변에 이제 술 드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지인들. 보통 이런 거는 청주 같은 거 많이 그치. 드시더라고요. 너무 어울려. 여러분 정말 꼭 해드시고요. 이거 이렇게 끓여놨다가 다음 끼니도 드셔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료 있는 것들 주말에 한번 냉장고 파먹게 하시면서 이렇게 이용을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손님 요리로도 정말 아까 보셨듯이 너무 이쁘니까 좋아하실 겁니다. 그리고 맛도 육수 하나만으로 충분히 가능하니까 쉬우실 거고 이번 레시피 자체는.
아 진짜 그러니까 나는 이런 게 사람들은 반대로 생각하는데 여름에 오히려 좋더라고. 여름에 땀 많이 흘리고 좀 보신할 때 차가운 것보다 뜨거운 걸 먹는 게 좋지, 오히려 차가운 걸 먹으면 몸이 더 식어버리니까 힘이 안 나더라고. 맨날 삼계탕 이런 거 먹는 것보다 이런 걸로 하면은 삼계탕 지겹잖아 맨날. 여기에 닭고기가 좀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닭고기도 좋을 텐데 소고기가 살짝 육수가 나오는 거랑 닭육수가 나오는 거랑은 고급스러움이 조금 달라. 닭은 아무리 고급스러워도 닭이야. 왜냐면 그 철분 맛이나 이런 네. 소고기가 갖고 있는 육수 베이스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홍두깨살을 산 것도 빨간 부위가 많잖아. 네. 그럼 적혈구랑 이런 쪽이 많았다는 거잖아. 그런 쪽에서 나오는 맛이 약간 육향이 진하게 나오거든. 그래서 깨끗한 이 육수에 진한 육향을 넣으면 끓이면서 더 맛있겠다지. 그게 아니었으면 차돌박이었지. 아 그쵸, 기름기가 많은. 기름기 많고 얇으니까. 네. 근데 이게 먹다 보면 이게 더 맛있어. 덜 느끼하고. 그리고 고기 향이 막 진하지 않은데 국물에 우러나 있으니까. 그치, 살짝 우러나 그래서 있으니까. 은은하게 나는 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오늘 저랑 전골 함께 만들어 보셨는데 어떠신가요? 냉장고 파먹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완벽한 전골이 됐잖아요. 진짜 별거 없죠. 요즘 제주도가 낮에는 따뜻한 봄 냄새가 나는데 저녁에는 좀 쌀쌀하거든요. 살짝 쌀쌀한 저녁에 이런 날 딱인 요리입니다. 따뜻한 국물 하나로 하루가 마무리되는 느낌. 드셔보시면 몸이 뭔지 알 겁니다. 저는 20년 넘게 주방에 있었잖아요. 저도 처음에 요리를 할 때는 간을 맞추려고 이것저것 굉장히 많이 섞어서 썼었거든요. 뭐 멸치 볶고 다시마 우리고 간장에 액젓에 설탕에 엄청 뭘 많이 넣어야지만 맛있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경력이 쌓아지고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알게 됐는데요. 오히려 빼는 게 맞더라. 뭘 더 넣을지보다 뭘 더 뺐을 때 맛이 더 간결해지고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그런 걸 아는 게 실력이더라고요. 그게 제 경력의 20년이 알려준 겁니다. 오늘 전골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육수 정말 딱 하나로만 가지고 간 잡은 거잖아요. 다시다도 없고 연두도 없고 액젓도 없고. 그런데 맛있잖아요. 이게 따라하기 쉬운 이유입니다. 여러분만 하세요. 다른 변수가 없으니까요. 제가 로빈의 밥상에서 요리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어렵게 알려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정확한 기준을 알려드리고 싶은 거죠. 따라해봤는데 맛이 완전히 달라버리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식구님들 보면요, 저처럼 혼자 드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고 바쁘셔가지고 뭔가 간단하게 만들어 드시고 싶으신 분도 많더라고요. 댓글에서 한 번씩 보거든요. 제가 혼자 먹기 뭔가 귀찮아서요, 간단하게 알려주세요. 그 댓글 볼 때마다 오늘 같은 이런 요리 알려드려야겠다 싶었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이런 요리, 냉장고에 있는 거 털어서 육수 딱 하나로 10분이면 끝나는 요리. 저도 주말에 혼자 일하다 보면 점심이나 저녁에 뭐 먹을까 고민을 하거든요. 나가기는 또 귀찮고 배달은 화학조미료 엄청 들어갈 거고 그래서 좀 찜찜하고, 그럴 때 오늘 같은 전골 요리가 딱 어울립니다. 진짜로 저도 이제는 이런 걸 제 집밥으로 먹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던 이 밀라이트 3분 육수 하나 집에 두세요. 이거 하나만 있으면 국도 되고 찌개도 되고 전골도 되고 볶음도 되고 무침도 되고, 냉장고에 있는 재료가 애매한 날 오히려 뭔가 해먹고 싶어지는 그런 날이 될 겁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오늘처럼 이렇게 맛있는 전골 레시피를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니까요. 꼭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조금 더 자세한 방법과 저와 또 좀 더 가까운 소통하고 싶으시면 로빈의 밥상 멤버십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커피 한 잔 가격으로 가입할 수 있는 멤버십인데요. 여러분들이 멤버십에 가입해 주시면 제가 오늘 같은 영상을 만들 때 굉장히 큰 힘이 되니까요. 저를 응원하고 싶으신 분들은 멤버십 가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식구님들의 건강하시고 행복한 식탁, 저 로빈이 응원하고 있는 거 아시죠? 항상 응원할 테니까요. 오래오래 저랑 함께 해주시고요. 로빈의 밥상 앞으로도 이렇게 따라하기 쉬운 것들로도 레시피를 많이 만들어 드릴 테니까 많은 사랑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여기까지 로빈이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